살다가 설교단에 티 입고 올라온 건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디톡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좀 전까지 우리 디톡스 팀들하고 태화 강변에서 맨발 걷기를 하다가 지금 막 나갔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이 걷기와 관련된 거라서 이렇게 입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걸어라.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다. 맨발로 걸어라. 맨발로 걸으면 치유될 것이다. 저희들이 이제 한 1년 돼갑니까?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지금 한 110여 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시작할 때는 이 걷기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선교를 생각하고 걷기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됐다. 내 자신에게 축복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걷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부득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정심을 발휘하면 그는 먹을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하면 그는 굶어야 했습니다. 그날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뭔가를 좀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때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그들에게 뭔가 얻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아니면 뭔가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그에게 그가 기대하는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에게 그런 명령 혹은 그런 권유를 해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동냥을 하시오. 아니면은 옷을 이렇게 입은 사람들이 돈을 잘 주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처음 들었지요. 그런데 그날 그는 그의 생애에 처음으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성경에는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간 사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걸어라 말 아니고 걸어라 말 대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사람들이 아니 너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니까 아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보다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더 쉽지 않느냐. 예수님의 그 말은 뭐냐면 죄사함의 이야기를 일어나 걷는 것과 연관시켰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의 부절제와 이런저런 일들로 걷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걷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디톡스 오신 분 중에 72살 먹은 두 분이, 사장님 두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고. 이분들이 이제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시간을 내서 꾸준히 오시는데요. 친구 한 분은 걷는 게 상당히 자세가 바르게 돼 있는데, 한 분은 자기가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 그래요. 아침마다 운동을 해서 꽤 많이 걷는다 그러는데, 걷는데 한쪽 어깨가 이렇게 처지고 조금 걷다 보면 뭐 본인은 제대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걷는 것에 대한 걸 보면서 지금까지 자기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디톡스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좀 요즘 새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걷는데 무슨 뭐 방법이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게 잘못 걸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수목 제가 이틀 동안 청도에서 배운 이 걷기 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여러분하고 공유하면서 걷기만 잘해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병들었던 사람들도 걷기만 했는데도 회복되고 건강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걷는 자세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왜 걷는가, 걷는 것이 우리에게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완벽한 직립보행을 합니다. 인간과 유전자가 가장 가깝다는 게 이제 침팬지, 고릴라입니다. 그죠? 고릴라는 어떻게 걷습니까? 네 발로 걸어요? 고릴라는 뭐 서서 걷습니다. 그죠? 고릴라도 서서 걷는데 고릴라는 상당히 많이 서서 걷습니다. 사람하고 나무 탈 때 항상 서서 걷지는 않는데 그래도 인간처럼 서서 걷는 동물이죠. 그런데 고릴라는 사람하고 걷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고릴라는 오른발 갈 때 오른발 가고 왼발 갈 때 왼발 갑니다. 왼팔 갈 때 왼발 갈 때 왼팔 가고 오른발 갈 때 그래서 고릴라가 만일 왼발 갈 때 오른팔 가고 오른발 갈 때 왼팔이 갔다면 어쩌면 이 세상은 고릴라들이 지배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걷는 게 인간하고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까? 아기들은 처음에 아가들은 걸을 때 아니 걷기 시작했을 때 어린 아이들이 처음 뛸 때는 어떻게 뛰냐면 이렇게 뜁니다. 고릴라하고 똑같이 뛰어요. 처음 첫발 뛸 때 어린 아이들이 요리 뛰는 아이들 봤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야면 어린은 똑같이 고릴라하고 비슷하게 뜹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리 갑니다. 이걸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정상적인 사람처럼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성인처럼 걷는 거는 24개월이 지나야 왼발 갈 때 오른손 가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거꾸로 갑니다. 연세가 들어가고 이제 못 걷는 사람이 노인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리 걷습니다. 이리 걷습니다.
그래갖고 더 이상 못 걸으면 이제 이리 걷습니다. 이리. 그렇죠? 다리를 덜덜덜 떨면서 이리 걷죠. 걷기를 잘하는 게 건강의 비결이고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안 걷지 않습니까? 차만 타고 걷는 걸 싫어하고. 여러분 또 잘 걷기 위해서는 잘 앉아야 됩니다. 잘 앉아야 됩니다.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다리를 꼬고 뭐 이랬는데 오늘 디톡스 오신 분이 이제 이 교육 받고 난 다음에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계속 다리를 꼬았는데 다리를 못 꼬게 하니까. 근데 다리를 꼬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냐면 척추가 뒤틀리거나 자세가 뒤틀립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계속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 몸의 중심축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나중에 병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바른 자세로 앉는 것도 중요합니다. 앉을 때 등을 가능하면 등 뒤로 대지 말고 등이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등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고 등이 이렇게 들어오게 그리고 엉덩이에 있는 이 뼈 두 개가 바닥을 잘 지지하도록 앉으시고 보관은 자기 골반뼈 넓이만큼 너무 넓게 벌리지도 말고 너무 붙이지도 말고 골반뼈 넓이 정도 자연스럽게 갖다 놓으시는 이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저도 다리를 꼬거나 불편하니까 올라 앉아갖고 양다리를 이렇게 책상다리를 계속 올라 앉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 내 몸이 뒤틀려 있다는 증거죠. 바르게 서고 바르게 걷고 바르게 앉기만 해도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쉽다는 것이죠. 중국 고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나라의 임금이 고질병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병이 낫지 않자 그 나라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는 명의에게 처방전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명의가 왕이시여, 왕이 저한테 처방전을 받으려면 왕궁에서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오케이, 그럼 내가 가마. 그런데 오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왕궁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임금도 땀을 뿌질뿌질 흘리면서 그 왕궁에서 그까지 걸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처방전을 달라, 약을 지어달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드릴 처방전은 따로 없습니다. 왕이 저희 집에서 이제 왕궁까지 걸어가십시오. 화가 났지만 그게 처방전이라니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궁에서 왔다가 또 명의의 집에서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질병이 걸음으로 고칠 병이 됐다는 거죠. 평소에 음식만 기름지게 먹고 걷지 않은 이 왕에게 진짜 필요했던 처방전은 걷기였던 것이죠. 현대인들이 먹는 게 우리 과거의 왕들보다 더 잘 먹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람들보다 더 많이 걷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수많은 이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걸으라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들 그 교육을 시킨 이광옥 교수님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서 와서 그 강사하신 분이 계셔요. 여성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리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몸맵시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뭐 탤런트들처럼 예쁜 게 아니고 건강미가 넘치고 군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한 40대 정도로 40대 초반이나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55세예요. 55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몸이 뒷모습 뒤태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뒤태가 영락 없는 젊은이에요. 근데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자궁암 환자였고 그리고 아이를 사고로 인해서 유산한 경험이 있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던 그런 그래서 걷기를 하기 전에 자기 몸은 그냥 떡이었대요. 그냥 완전히 다 찌그러진 몸이었는데 걷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삶도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고 그리고 건강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처음 걷기를 한 게 그 교수님이 발을 뗄 수 없을 때까지 걸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100km 걷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참여를 한 거예요. 이 초보가 100km 참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발을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걸으라 그래서 순진하게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75km 가고는 주저앉았대요. 진짜 발이 하나도 안 나가더래요. 그런데 그 주저앉은 사람을 이렇게 그대로 들고 가고 병원에 가고 눕혀놓은 거죠. 75km를 걸으면서 발톱이 3개가 나갔대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제 치료가 되고 병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정도 되니까 신기하게 자기의 몸이 회복되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이제 전국에 강사로 지금 이렇게 뛰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 나도 저분처럼 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속에서 고통하다가 걷기를 잘해서 회복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듀엣이 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아미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암을 이긴 사람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아미사 팀들이 지난번에 제주도가 한 바퀴 도는데 한 250km 되나 봐요. 하루에 50km씩 완주를 한 거예요.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암 환자들이 하루에 50km씩.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아닌 거죠. 더 이상 하루에 50km씩 걸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군대에서 걸어보고는 한 번도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우리 이강옥 교수님은 원주 상지대학이 사무실인데 거기에서 서울에 있는 집에까지 출퇴근을 갖다가 걸어왔다 갔다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해서 하는 분도 있는데 걸으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완벽한 직립보행을 하고 있고 걷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강욱 교수님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대자연은 종합병원이고 당신의 두 다리가 다름 아닌 의사다. 어린아이가 이제 걷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걷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정상적인 걷기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에는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도 호랑이도 기린도요 태어나면 조금 꿈쩍꿈쩍 하다가 일어서서 걷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리 못해요. 사람은 처음에 태어나면 처음부터 걷는 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워 있죠. 그러다가 구르기를 합니다. 3, 4개월 지나면 뒤집기 하고 그 다음에 배로 깁니다. 기고. 그런데 이게 모든 과정이 다 뭐냐면 근력을 키워갖고 걷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돌리고 구르고 기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일어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어설 때 여러분 키우던 아이들 기억납니까?
뒤꿈치 들기 합니다. 뒤꿈치. 손을 이래 갖고 푸시업하고 그다음에 뭐하냐면 뒤꿈치 들기 합니다. 이게 카프레이즈라 해갖고 이게 이제 근력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뒤꿈치 들기 운동이 걷기에서 아주 기본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에 100개씩만 3번만 하면 여러분 건강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 상태로 어떻게 해요? 뒤꿈치를 들어주는 거죠. 하나, 둘, 셋. 이거 하면 어디가 근육이 생기죠? 종아리 근육이 생깁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종아리 근육이 생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벽에다가 좀 벽을 잡고 이렇게 하시고요. 젊으신 분들은 벽돌 위에나 올라가서 뒤꿈치가 아무것도 닿지 않도록 해서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할 때 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몸을 앞으로 드러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일어설 때 자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거 먼저 합니다. 푸시업하고 이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른 걷기를 하는데도 꼭 필요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푸시업.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일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를 잡고 걷습니다. 이렇게 뭘 잡고 옆으로 걷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걷습니다. 아이들이 걸을 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보폭이 넓습니다. 아이는 자기 보폭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는 안정감을 위해서 이렇게 넓히죠. 그러면서 점점점 보폭이 좁아집니다. 정상적인 걸음을 갈 때는.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손을 잡고 이제 한 발 걷고 오른발 나갈 때 오른손 나가고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4개월 되면 이제 정상적인 걷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은 걷기 전에 뜁니다. 엄마한테 원래 그러면 한두 발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뜁니다. 그죠? 뛰어갑니다. 아이들은 뛰는 게 정상이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뛰지 마라 하는 게 아닌 거죠. 아이는 뛰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일반적인 정상적으로 걷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약 3,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왜? 우리도 송아지처럼 태어나자마자 이 걷기 안 하시고 왜 3,000번이나 넘어지고 난 다음에 간신히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이 수많은 실패와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걷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걷기는 이 운동의 어린아이의 걷기 과정을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 건강한 이 근력 운동의 하나의 한 형태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하던 이 뒤꿈치 들기 이 운동은 카프레이즈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푸시업 한다 그러죠. 이거는 일종의 코어 운동입니다. 팔굽혀펴기 할 때도 팔을 넓게 벌리지 않고 가능한 어깨에 대고 그대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배를 땅에 대지 않고 수평으로 해서 그대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15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양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 잡고 옆으로 걷는 것은 균형 운동입니다. 아이가 균형 운동을 배워가는 거고 벽 잡고 앞으로 걷기 하는 것은 이제 방향 운동을 하고 뛰고 걷고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사람은 다시 어린아이 걸음으로 돌아온다 그래요. 거의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요 걸을 때 어떻게 걷냐면 보통 앞발이 나가고 앞발을 축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뒷발이 앞발을 앞서지 못합니다. 예. 이 앞으로 나가면요 아직 살 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힘들어지면 뭐예요? 뒷발이 앞서는. 그래서 장례식 할 때도 보면 군인들 이렇게 이렇게 관 들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쫙 하고 일이 앞으로 안 갑니다. 딱 들고
이게 죽은 자에 대한 예의랍니다. 딱딱거리게 간다는 거죠. 한 발씩 딱 좋은데 뒷발이 앞발을 앞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걷기 자체에 이 삶이 다 묻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분이 이강욱 교수님이고 이게 조윤경 그 강사님이신데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걷기에도 용어가 있습니다. 보행, 걸어 다닌다는 말이고요. 걷기는 걷는 일, 보폭을 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냐면 양발의 지지 상태에서 앞발의 뒤꿈치에서 뒷발의 뒤꿈치까지의 거리를 보폭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폭은 자기 키에서 한 1m 정도 100을 뺀 게 자기 보폭이라 그러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하면 보폭이 되고요. 적정 거리 이제 산보를 걸을 때는 자기의 키의 37% 정도를 걷고 속보를 걸을 때는 45%, 빠른 급보를 할 때는 50% 정도를 이렇게 빨리 걸을 때는 이제 보폭이 커지죠. 그렇다고 합니다. 보수는 1시간당 걷는 걸음의 수를 보수라 그러고 보행 속도는 보폭과 횟수를 곱한 숫자를 보행 속도가 나오고요. 보각이 있어요. 보각은 발을 내밀었을 때 접지 상태에서 땅과 내 발의 각도를 보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각이 높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북한 사람들 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팍팍 들고 이게 뭐냐면 내 아직 살아 있어.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걸을 때에 우리 걸음이 질질 꺾고 걷지 않는지 그 제대로 된 이렇게 앞 보각을 제대로 세워주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걸음걸이가 어떤 걸음걸이인지. 그래서 10 내지 15가 기준선 각도 10 내지 15가 정상적인 보각입니다. 그 다음에 보간이라는 것은 걸을 때 어떤 사람은 넓게 해갖고 막 이렇게 팔자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막 새식처럼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간이 뒤꿈치에 자기 주먹 하나를 넣은 게 자기 이제 골반의 넓이에요. 그래서 그 넓이를 가지고 걷는 것이 정상적인 걸음입니다. 일자로 걷는 게 좋은 걸음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막 일자로 걸라는데 일자로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관을 유지해가면서 걸어야 안전하고 균형적인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잘 걷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차례 자세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례 자세를 할 때 선이 3개가 있는데요. 정중선이 있고 관상면이 있고 수평면이 있습니다. 정중선이라는 것은 정수리에서부터 우리 앞면 중에 가운데를 딱 꺼서 이게 정중선인데요. 사람이 딱 서 있을 때 정중선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중선이 삐뚤삐뚤한 사람이 있습니다. 빡 일자로 끄었을 때 머리가 이쪽으로 나가 있거나 아니면 몸이 틀어져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죠. 하나님이 우리 몸에 한 개밖에 없는 것은 다 이 정중선에다 맞춰놨습니다. 코가 이쪽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입이 이쪽 가 있으면 안 되지요. 이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대칭입니다. 그래서 미인은 대칭이라 하잖아요. 심지어 눈썹 숫자까지도 같다고 그래요. 그만큼 신기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중성이 무너지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렷 자세하고 섰을 때 우리 몸이 정확한지 그래서 우리 이제 걸어보라 그러는데 걸으면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상 나도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걷는데 보니까
나는 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 걷고 어떤 사람은 또 이래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상면이라는 것은 이 귀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봉합선으로 해서 발꿈치까지 여기 복숭아뼈까지 이게 봉합선인데 어떤 사람 배가 나와 갖고 이렇게 툭 튀 나오고 이게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이분이 아주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덩이 조금 굽었단 말이에요. 덩이 굽으면 자세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제가 아까 말한 아름답다는 것은 많이 정상적으로 바른 자세로 그런 사람은 뒤에서 볼 때나 옆에서 볼 때나 앞에서 볼 때나 몸이 아주 멋있어요. 군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세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걸어오면 사람이 딱 걸어오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기죽은 듯이 이렇게 걸어오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쩍벌나무로 이렇게 걸어오고 어떤 사람은 정말 탁 고고하게 걸어오고 여러분 새들 중에 가장 그 천연 기념물 중에 하나가 두루미잖아요. 만원경 가고 새관찰 갈 때 두루미 걷는 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고고하거든요. 다른 옆에서 뭐 오리들처럼 뒤뚱뒤뚱 걷는 오리도 있는가 하면 두루미는 발 하나를 뗄 때도 딱 제두루미 떼는 거 보면 굉장히 고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모습이 걷는 모습에서 아주 고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걷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수평면 사람을 어깨를 보면 어깨가 한쪽으로 처져 있는 사람이 있고 바르게 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골반뼈가 한쪽이 처져가 있거나 올라가 있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걸을 때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걷는 거죠. 자, 그래서 걷기 할 때 차례 자세가 있습니다. 노래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노래까지는 제가 못 들려드리고요. 정수리는 하늘에서 잡아당기고 걸을 때 정수리가 하늘로 향하고 시선은 10에서 15m를 바라보고 턱을 당기고 어깨는 힘을 빼고 그 다음에 가슴은 들고 가슴을 들면 자연스럽게 배는 들어갑니다. 배는 등에 붙이고 손은 자연스럽게 관상면에 붙인 상태에서 발과 함께 흔들어 줍니다. 무릎은 모으며 발 뒤꿈치를 착지해서 걸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걷기는 후륜구동일까요? 전륜구동일까요? 걷기는 후륜구동이에요. 후륜구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즘 현대차는 후륜인가요? 전륜인가요? 전륜입니까? 그거는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달리기는 전륜입니다. 그런데 걷기는 후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을 뻗고 뒷발로 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뒷발이 앞을 밀고 가는 것이지 앞발이 뒷발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걷는 사람들 보면 앞발은 끌고 뒷발은 그냥 이리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습관은 나는 조금 일찍 무덤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걷긴 걷는데 뒷발을 아주 그냥 끌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뒷발이 앞발을 차고 뒷발이 그러니까는 뒤꿈치부터 굴러 나가면서 뒷발 엄지발가락을 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차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착지해서 걸어 나간다. 그래서 뒤꿈치를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조심스럽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관절이나 이런 것이 무릎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뒤꿈치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걷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안 나오고.
자, 여기 그림들을 보시고 이제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위에 있는 너무 이렇게 허리를 젖힌다든지 허리를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사람이 걸을 때 머리 위에 9.5cm, 좌우로 흔들리는 거 4.5cm. 이게 들으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9.5cm고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왜냐하면 왼발 가고 오른발 갈 때 이게 흔들리거든요. 4.5cm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상 더 왔다 갔다 하거나 더 들렸다 내렸다 하면 몸에 부담과 무리를 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바른 걷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걷고 싶어도 자꾸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근력이 약해서 그래요. 근력 운동을 하는데 걷기를 위한 근력 운동 4개만 좀 소개를 합니다. 하나가 이제 아까 했던 카프레이즈입니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두 번째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많이 해보셨죠? 스쿼트는 이게 둔부와 이게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의자에 앉듯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우리가 이제 맨발 하면 꼭 이 자세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혼자서 하기 힘들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마주보고 하면 뒤로 안 넘어가고 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시범을 좀 하면 좋은데 시간상. 스쿼트 운동입니다. 스쿼트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게 이제 넘어가면 무릎을 쓰게 되고, 무릎을 쓰면 관절에 무리가 온다는 거죠.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무릎으로 일어서고 앉는 게 아니라 허리로 접었다 폴드처럼 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스쿼트 할 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지 동작인데요. 보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내뻗고 무릎을 이렇게 땅에 대고 이걸 들였다 알렸다 하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일어서지도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오늘 해보니까 어떤 분은 못 일어서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뭐냐면 이 근육이 약화된 거죠. 안 쓰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런지 동작은 여러분 집에서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근육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이걸 힙업한다 그러죠. 그 운동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하고 여기를 아주 강화시키는 동작이라서 그냥 엉덩이가 푹 처져 갖고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들은 이 운동을 아주 꾸준하게 해주면 이게 근육으로 아주 탄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브릿지 근육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부터 아주 천천히 떼서 어깨로 지지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각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할 때 지금 이 붉은색 근육들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육이 발달해야 걸을 때에 바르게 걷게 됩니다. 근육이 약화됐을 때 뭐냐면 자꾸 찌우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근육 운동을 꾸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그 디톡스 팀들도 걷기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 갔더니 제자리 걸음을 시키더라고요. 제자리 걸음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눈 감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열이 돼 있고, 자기는 똑바로 제자리 걸음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근육이 약한 쪽으로 뭐냐면 사람이 이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털어진 대로. 근데 자기는 지금 계속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습관적으로 그 부분이 약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른쪽으로 돌더라고요. 오른쪽으로. 지금 오른 사람인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두 사람이 해보시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앞으로 처진 사람은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눈 감고 하면 자꾸 앞으로 가고,
뒤로 처진 사람은 자꾸 뒤로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근육을 강화시킬 때 이게 잡힙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까 지금 소개한 4개 뭐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4개를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관리함 속에서 함께 동반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건강하면서도 또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